오늘은 저희가 보도해 드릴 내용이 많아서 오프닝 멘트는 없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네, 권지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제로 연천에서 강의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지성 작가인데요. 네. 뭐 이거 많이 보도가 나왔었죠. 네. 예. 국민의힘의 김건희, 나경원, 배현진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의 부인이죠. 예. 네. 차유람 씨가 딱 들어가야 꽉 미모 4인방으로 민망합니다, 정말. 꽉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차유람 씨, 발언으로. 차유람 씨가 누구죠? 뭐 저는 압니다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뭐 당구 여신으로 통하죠. 네. 지금 현재 당구 국가 대표로도 알고 있고요. 지금도 대표군요. 네. 지난번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차유람 가운데 있는 분이 저 이지성 작가의 부인 차유람 씨죠.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상당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일단 오늘 이제 이거 방송에서 보여드릴 내용은 저 이지성 작가가 국민의힘 연찬 발언에서 일반 상식과 매우 동떨어진 발언들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에 내가 발언한 게 뭐가 문제냐,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걸로 또 한 번 뭐 언론의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러한 아나무인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 동떨어진 이지성 씨의 그 발언은 이게 우연히 돌출적으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 평소 그들의 이지성 씨의 머릿속에 꽉 배인 평소에 습관들, 평소의 의식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지성 씨가 그 현재 그 살고 있는 강남의 한 아파트, 복층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 이웃 주민들을 전혀 무시한 채 본인만 그 확장된 럭셔리한 공간에서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수개월 동안을 동료 이웃 주민들에게 끔찍한 그 아파트 전체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러고도 지금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지성 씨의 민낯을 두 얼굴을 네. 저희가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국힘 4인방에 네.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국힘 4인방. 그러니까 국힘 4인방. 진상이네. 하여튼, 이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아나무인, 배현진. 네. 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 아나무인입니다. 아나무인. 그리고 이 주변에 대한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차유람 씨는 그 남편 때문에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좀 억울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것은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지성 작가의 비행에 대해서 차유람 씨도 같이 사실상 묵인 방조를 하는 모습이 저희 동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차유람 씨도 이 영상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이미 이제 차유람 씨는 이제 국가 대표고요. 그죠? 그리고 누가 봐도 공인이란 말이죠. 그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적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같이 동조를 했어요. 아하. 그런 장면이 나오는군요. 그런 차원에서 이지성 작가의 이제 아나무인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사인의 공통점을 한번 좀 조명해봤습니다. 네. 일부 이제 보도 나오긴 나왔어요. 아파트에서 뭐 무단 공사하고 뭐 주민들하고 법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뭐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다룬 언론들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좀 심층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지성 작가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 본인이 살고 있는 복층 아파트에서 벌인 비행에 대해서 그 몇몇 언론들이 한 수개월 동안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지성 작가 본인을 상대로 해서 취재가 들어가니까 이지성 작가가 그냥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거꾸로 그 입주민 그 동 대표를 아주 맹렬히 비난하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영상 일종의 이제 언론으로부터 자기가 이 비판을 받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최근에 비슷한 일들이 좀 있죠.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더 빨리. 그래서 어제 그 YTN의 이제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이지성 씨의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단신이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지성 작가가 이웃 주민들과 그냥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있다. 라고만 얘기하면서 이걸로만 보면은 이지성 작가와 이웃 주민들이 뭔가 서로 각자의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소송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이지성 작가가 그냥 이웃 주민들하고 그냥 그 이렇게 갈등 뭔가 정도. 갈등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훑고 지나가야 될 사안은 아니에요. 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그 이지성 작가의 이 아나무인 이 행태에 대해서 저희도 좀 집중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주민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데요. 이 주민들과 그 이지성 작가와의 분쟁의 시작은요. 이지성 작가가 이 강남에 있는 그 이게 19세대가 살고 있는 그 작은 아파트거든요. 네. 이제 빌라에 가깝죠. 강남구청 바로 옆쪽에 있고 뷰도 좋고 굉장히 이지성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지성 씨가 들어오면서 이제 저곳이 이제 지금 지옥으로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 분쟁의 시작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지성 씨가 이쪽을 복층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들어오면서 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인테리어 공사. 좀 뭐 흔한 일이잖아요. 네. 뭐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 그렇습니다. 네네. 베란다 특허 뭐 이런 거. 뭐 흔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지금 보면은 이제 이지성 씨가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주민들한테 이제 공지를 하면서 띄웠던 안내문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좀 특이한 게 공사 일정이 무려 1월 19일부터 4월 28일로 3개월. 아, 일주일도 아니고요. 무슨 인테리어 공사를 3개월. 그러니까 맞아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예요. 19에서 28만 보고 한 일주일 했나 했더니 네. 3개월. 인테리어 공사 3개월이 넘는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공사 내용을 보면 그냥 뭐 통상적인 인테리어 공사 같아요. 철거, 네. 창호, 목공, 전기, 뭐 타일, 그런 것 도배, 같아요. 싱크, 뭐 소음 심한 날 하고는 뭐 설비 공사, 마당, 마루 철거, 설비 공사, 목공사. 저 정도면 그냥 통상의 인테리어 공사인데 왜 3개월씩이나 공사가 걸렸어요? 그렇죠.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지성 씨가 어떤 공사를 벌였는지 충격적인 사진을 이제 하나씩 공개해드립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아, 뭐죠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이지성 씨가 살고 있는 복층을 거실 쪽 한쪽에 이렇게 이제 슬라브가 벽체하고 붙어져 있었거든요. 그 벽체에 붙어 있는 슬라브를 전부 다 이렇게 다 떼가지고 아래 위층을 저렇게 이제 완전 터버리는 겁니다. 이거 새로 개조하는 수준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이걸 인테리어 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거는 네? 저 바깥에 지금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 봤을 때 한 네. 10층은 넘어 보이는데요. 예, 이게 아마 8층, 9층 정도입니다. 와. 8, 9층 정도인데, 예. 요즘 이제 보면 아파트에서 이제 그 조금 이제 고급 이 빌라형 이제 그 거실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높다는 천장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기 이제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8층, 9층 요 사이를 가로막던 이제 그 슬라브를 완전히 이렇게 떼어내서 저 통층으로 만드는 거죠. 불법 개조 아니에요 저 정도? 좀 명백히 불법 개조라고 보여지죠. 네. 지금 앞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얘기한 부분들에 이 부분들을 언급하는 부분들이 지금 없었잖아요. 네. 밑에 그냥 마룻바닥 정도 손을 본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시죠. 근데 아예 바닥을 저렇게 뚫어버리는 게 그렇죠. 엄청나네요. 예, 그 다음 사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 아, 이렇군요. 네네. 예.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2층 집처럼 보이는군요. 그렇죠. 한쪽 편을 이제 완전히 통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또 한 반쪽은 이제 그 아래 위층을 저렇게 이제 그대로 슬라브를 이제 살리는 형태로. 뭐 집을 공연장으로 만드실 것도 아니고 천장을 저렇게 높이. 네. 네. 저건 누가 봐도 저걸 인테리어 공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저 공사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그 이웃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 위에 층에서 내려다본 이제 그 공사 현장입니다. 밑에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본 거죠. 위에 층에서 아래 층을 내려다본. 예. 예. 그 다음 또 사진도 하나 좀 보시고. 뭐 인테리어 공사가 수준을 넘어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요. 네. 이건 이제 공사인분들이 이제 밑에서. 저희가 몇 세대 정도 사는
19세대 삽니다. 19세대. 19세대 사는 아주 작은 아파트거든요. 그 네. 주변에 계신 분들도 시끄러울 것 같은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쵸? 그럼요. 인근까지 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와. 저게 다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다 안전하게 서로 지지하고 이렇게 받쳐주면 네. 될 텐데 저렇게 해도 되는지요? 그 이제 그렇죠. 뒤에 이제 안전 문제도 설명, 있겠네요. 뒤에 설명을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요 다음 거. 여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복층인데 이제 그 아래층에 출입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기 아까 그 8층, 9층을 이렇게 통층으로 틀면서 이제 그 위를 통하는 그 계단을 없애버렸어요. 계단을 없애니까 계단을 없앨 수가 있군요. 이제 네, 계단도 없애버렸어요. 네. 계단은 아예 지금 저 사진에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 계단을 없애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위에 층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새로운 출입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벽으로 막혀져 있는 곳을 저렇게 출입문을 내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벽체를 뚫어버린 겁니다. 네. 와. 저것도 역시 뭐 인테리어 그 공사라고 하기 어렵겠죠. 뭐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소음 끔찍했겠죠. 재건축 수준인데요, 저 정도면. 네. 그러니까 저 공사를 하는 동안에 소음, 진동, 야, 뭐 장난이 아니었지 네. 않았을까. 먼지 같은 것도 엄청 날릴 거고. 그럼요. 예.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저런 상황을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어떤 주민들이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저 공사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피해를 한번 볼까요? 예상했던 피해. 대로 예, 주민들 피해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저기 좌측 상단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좌측 상단에 좀 비닐이 깔려져 있죠. 네. 저게 지하 주차장입니다. 아하. 아, 결국 저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로 이지성 씨는 물론 인과관계를 부인하지만 공사가 시작된 뒤로 그 진동이 심해지면서 이제 배관에 충격을 가해져서 그게 이제 그 누수로 그 이어져서 이제 그 누수된 빗물이 이제 물들이 저 지하 바닥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뭐 이지성 씨는 부인합니다. 어디서 누수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공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하 주차장이 저런 식으로 침수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비닐로. 네. 저게 원래 이제 주차 공간 한 대가 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저기 이렇게 주차를 못 하고 있군요. 저 위에서 계속 빗물이 떨어지고 저 바로 오른쪽 옆에가 이제 저 지하 주차장, 저 빗물이 떨어진 지하 주차장 밑에 있는 기계실입니다. 네. 저게 기계실이 저 변압기예요, 저게. 어, 그 빗물이 저 떨어져서 저 변압기까지 저게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이 건물은 진짜 아비 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더 이상 빗물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닐로 이제 막아놓은 거긴 한데 저런 식으로 해도 사실은 이제 그 누수를 막기는 역부족이고. 야, 석 달을 뭐 공사를 해대니까 네. 뭐 균열이 난다 해도 그리고, 전혀 예. 이상치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그 왼쪽 편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창틀에 이제 변형이 와가지고 금이가 있죠. 그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편에 보면 아예 창문 통유리인데 이 통유리가 이제 금이 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이지성 공사가 아까 봤던 사진에 보는 그 끔찍한 그걸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대공사를 네. 하면서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 사진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왼쪽 좀 상단에 보게 되면 이제 벽체와 기둥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게 이제 원래 이제 콘크리트로 서로 이렇게 철근으로 저렇게 서로 얽혀져 있는 구조인데 저게 이제 진동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균열이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저거 공사가 진행되고 난 뒤에 다 균열이. 네. 오른쪽 편도 보면은 균열이 좀 와 있고. 근데 이지성 씨는 저거를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 건데요? 본인이 좀 밝혀주십시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그 자동차가 한 대 있죠. 자동차는 네. 뭡니까? 자동차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그 끝에 뒷좌석 부분 창문에 보게 되면 뭐가 있네요. 저게 이제 그 콘크리트, 시멘트 껴져 있는 물들이 흘러내리면서 그러니까 누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아하. 누수에 이제 저런 이제 저 시멘트 물이 섞여서 내려온 거예요. 저거 잘 안 벗겨집니다. 저 전혀 안 벗겨져요. 제 차주는 또 얼마나 마음이 네. 없을까. 아이고. 안 벗겨집니다, 저게. 네. 저 아무리 닦아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힘들게 저 차주가 일반적인 그 세차로는 저게 딱 시키지 않아서 결국은 상당한 돈을 내고 그렇죠. 어디 공업소에 가서 저걸 그렇죠. 가까스로 지웠다고 합니다. 유리를 아예 갈아댈 수도 있어요. 네, 예. 야,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 이제 소리네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이지성 공사 이 공사하던 바로 아래층 쪽에 이제 재수생 수험생이 있었거든요. 그 재수생 수험생은 사실 어디 학원 가지 않고 계속 집에서 주로 공부를 그렇죠. 했었는데 낮에 집에 있죠.
저게 공사 현장이 아니고 그 아래층에서 잰 소음 측정 결과입니다. 92데시벨. 92데시벨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수험생의 업무를 방해해서 업무 방해 이런 거 안 되나요? 네. 보통은 이제 공사 허용치가 아마 46데시벨 정도 될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운. 예, 지금 소음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요. 예, 공부할 수가 없죠. 저는. 살 수가 없는 저 정도죠. 정도면은 전광훈 씨 집회 그 데시벨이 비슷해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공사인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주민들이 예, 동의를 안 해줬겠죠.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은 이것을 인테리어 공사로 알고 동의를 해줬던 겁니다. 뭐 일반적인 걸로 뭐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주민 이제 확인서인데요. 그 상기는 뭐 공사업체 측이 2022년 1월에 이사전 인테리어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며 주민 동의 서명을 요구했고 선의로 서명해 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런 어마어마한 공사인 줄 알았다고 얘기한다면 동의를 해줬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요. 주민들을 속이고 저 대수선 대공사를 한 거죠. 네, 그 타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분인가 봐요. 하나무인 오늘의 테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입니다. 하나는. 요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남구청에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아 역시 뭐 구청에서 조치를 하는군요. 네, 결국은 이제 주민 중에 한 분은 건축 소유주 한 분이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강남구청에서 저건 뭐 그대로 뭐 봐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위반 내용에 구층 현관문 개설, 그다음에 내부 계단 철거, 그다음에 발코니 구조 변경.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까 사진에서 봤지만 발코니 구조 변경뿐만 아니고 거실 안쪽에 그 이 내력벽하고 붙어 있는 슬라브도 제거하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네. 그 내력벽과 붙어 있는 슬라브 철거 그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 부분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 입장에서 이 강남구청의 위반 시정 명령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게 또 다른 이지성 씨를 둘러서 비호하는 뭔가 이 배후의 힘이 작용을 한 게 아닌지. 네. 가장 중요한 어쨌든 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제일 문제가 있을 만한 게 이 내력벽과 붙어 있는 슬라브를 제거한 거거든요. 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이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은 좀 많이 미흡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석연치 않아요. 또 하나는 네, 주민들이 또 2차 동의서를 또 그렇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강남구청의 이제 시정명령이 떨어져서 다시 이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원상 복구하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예정돼 있던 공사를 하면 과정에서 다시 주민 동의를 받는데 이때도 또 주민들을 기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써준 확인서입니다. 거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이후 4월 16일 업체 측이 주민들에게 사과 박스를 돌리며 입주자 대표와 잘 해결되었으니 동의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하여 일부 주민들이 동의 서명을 해주었다. 입주자 대표와 잘 해결됐다. 사과 박스를 돌리면서. 그러니 동의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확인 결과 입주자 대표가 이 공사를 허용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입주자 대표하고 이지성 씨는 이 어마어마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가 상당히 팽팽히 어쨌든 이견 대립이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동의를 해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사과 박스 돌리면서 입주자 대표가 다 이제 확인해 준 겁니다. 동의해 주세요. 이러니까 입주자 대표가 이제 뭐 동의해 줬으면 뭔가 다 문제가 해결됐겠거니 하고 동의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공사 동의한 것을 다시 철회합니다. 동의를 우리는 해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 공사 동의를 철회를 하고요. 아 동의서도 저렇게 처리할 수 있군요. 저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하긴 뭐 저렇게까지 가는 건 이미 네. 뭐 갈 때까지 간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 반발에도 강남구청은 공사 재개를 허가를 해줍니다. 아하. 조금 좀 공사 재개를 허가해 준 겁니다. 재개를 허가했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군요. 예. 근데 아주 공교롭게 공사 재개 시점이 5월 9일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하죠. 네. 그리고 이지성 작가의 부인 차유람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날짜가 5월
3일입니다. 경교롭게도. 우리가 늘 얘기하던 네. 네, 매우 경교롭죠. 처음 겁니다. 정말 그래서 취임을 전후해서 뭔 일이 자꾸 벌어져요. 네. 네, 그래서 강남구청이 가장 문제가 되는 내력벽 슬라브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이 재개된 부분들이 단순한 강남구청 실무자의 판단이 아니고 뭔가 조금 이지성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주민들이 의심할 만도 하네요. 주민들은 뭐 동의도 안 해주고 지금 동의 철회까지 하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데 강남구청장도 국민의힘이겠죠. 뭐 그걸 그렇죠. 확인 안 해봐도 국민의힘이고. 거기 요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민주당 구청장이었는데 이 당시는 민주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있었는데 뭐 사실상 그 5월달 그 무렵에는 강남구에서 뭐 민주당 구청장이 탄생한다라고 얘기한 건 뭐 누구나 봐도 불가능한 시점이었죠. 그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때 바뀌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리고 하나 좀 바로잡을 거는 차유람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5월 13일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잠깐 기사를 찾아보니까 차유람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네. 그 당구 선수로서도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랬군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는 아니고 국가대표 아닌 걸로. 그렇군요. 그렇게 예. 바로잡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공사가 재개가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여기서도 그 아나무인 행태를 보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낡고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그 안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객들만 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관련 협회에서도 그렇게 권고가 왔고요. 그런데 저 취약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거운 건축 자재들을 저렇게 날릅니다. 아하. 그 원래는 사실은 이제 한 8층, 9층 이렇게 고층에 이제 만약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건축 부자재의 운반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그 고가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다리차로. 그렇죠. 고가 사다리를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런데 저기 그 주민들 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 위험천만하게 저 낡은 엘리베이터에 저런 무거운 건축 자재를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셨군요. 참. 네. 여기 한번 더 보시면 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노후화에 따라서 저거 그 빨간 글씨로 보이죠? 이게 관리실에서 이제 그 보낸 건데 승객용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설치된 지 20년 됐고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에 저렇게 이용을 해서 무거운 중량의 건축 부자재를 실어 날랐다는 거죠. 민폐도 저런 민폐가 참. 또 민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공사를 또 하면서 또 주민들 해야 되는 그 안에 이제 지하 주차장 이쪽 부분들은 이제 지정된 그 공사 차량들 주차하게끔 이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또 아나무인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현관 쪽 이게 주차장 공간이 몇 대 협소하거든요. 거길 전부 다 저렇게 공사 차량들이 저렇게 쭉 무단 점거하고 있는. 사실 아파트 주차장은 난리잖아요. 네. 이중 주차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게 일주일 정도는 주민들이 좀 참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석 달을 저렇게 했다는 것은 참.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지하 주차장인데요. 이 지하 주차장은 이 19세대인데 저거 한 세대에 한 대만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비좁아요. 되게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저 지하 주차장에 저렇게 공사 자재를 저렇게 무단으로 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그 공사 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면 저 주차장은 다 각 세대별로 이렇게 지정 주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공사 자재가 쌓여 있는 저 주차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이지성 씨가 본인 뒤를 떠받치는 그 무시무시한 시민을 고소해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요. 네? 고소하려면 해봐라. 전 뭐 이런 보통의 자신감 있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자,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결국 이 아파트를 떠나는 주민들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네, 건축 내가 간다. 이 아파트에 이제 원래 이제 자가로 살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전세로 들어가신 분은 이제 견디다 못해서 막 떠나는 분들까지 생겨요. 예, 요 공사 바로 위층에 이제 살고 있다는 사모님의 모양인데요. 예, 이사를 나가게 되어 정신적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도 물질적 손해로 막심한 상황이다.
물론 건물의 안전이 우려돼서 건물주가 장기 거주를 권유했음에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2020년 5월 30일 이사를 결정했다. 또 지병의 악화로 1997년에 근무한 모모도 2020년 3월 27일자로 퇴직 결정하였다. 야, 직장까지. 이 정도로 네, 건축주가 시공업체에만 책임을 떠밀지 말고 제발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네, 그 밑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아래층에 그 수험생이 살고 있는 네. 곳이 있다 그랬죠. 예. 대피해야 되는 예, 상황이에요. 수험생이 이제 뭐 대피해야 되는 이런 네. 상황까지 이렇게 주민들 단톡방에서 저렇게 이제 심각한 이제 그 피해를 좀 하소연하고 있죠. 자, 지금만 봐도 대충 그 이지성 씨의 공사로 인해 가지고 참 보기 드문.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까 지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기사를 얼핏 봤는데 뭐 갈등이 좀 있구나 사실 싶었는데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사실 공동주택이라 그러면요 서로 층간 소음만 하더라도 아주 민감하거든요. 아이고 위에서 애들 뛰기만 해도 솔직히 네. 되게 예민해지죠. 근데 뭐 칼부림도 날 정도로 네. 아주 그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서로 신경 안 건드리려고 옆집 그쵸. 소음 날까봐 발 뒤꿈치 들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의 정서예요. 일반적인 네네. 상식인데, 야 저렇게 민폐를 끼치는 건 더군다나 참 국민의힘 참 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지성 씨가 저렇게 온갖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하나무인으로 진상짓을 하는 네. 그 현장을 저희가 한번 직접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아 현장을 가셨군요. 먼저 지하 주차장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하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이 기차중이 빚어봐서 한 세대에 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차량 한 대씩만. 네. 그리고 어떤 세대가 계속해서 점유할 수 있는 이 주차 공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뭐 추첨도 하고요. 일정한 비밀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또 그때그때 입주민 대표가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 사정을 봐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위치를 이제 지정도 해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지성 작가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는 원래 2대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 아파트를 산 거야. 그러면서 다른 주민들이 자기 주차 공간을 함부로 넘지 못하도록 아예 거기에 아우디 차량을 한 대 박아놓고 한 달째, 2달째 아예 움직이지 않는 알박기. 무슨 심보예요? 일종의, 자, 그 현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지금 원래 주차는 각 세대별 한 대씩이 원칙으로 한 맞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주차 문제는 현재 지금 이 난사가 써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정 주차군요. 왜냐면 이 주차장이 작아요. 네. 이 안에 한 세대 하나밖에 못 돼, 19세대거든요. 근데 얘기 못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번호 써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일 뽑게 해가지고 그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말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써서 붙인 그 사람 주장인 거잖아. 그 사람이 써서 붙인 거예요. 권유부에 기재되어 있는 802호 주차 면적이다. 네. 작년에 이 자리를 포함해서 매입을 했다. 실질은 한 대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예전 여기 사실상 두 자리로 구획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밖에 못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네. 좁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에 한 대를 하고 또 다른 데다 한 대를 또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현자 지금 바깥에 있어요. 오늘도. 네, 오늘도 바깥에 차 앞에, 있는데, 지금 오신 차 앞에 가고, 제가, 이거 사장 차고, 사모님 차고. 저 차는 지금 계속 움직이지도 않고 저 차 계속 네, 요 근래로 계속 더 박아놓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네, 안 움직여요, 이거. 이거.
대단합니다. 예. 보통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선은 지금 고발까지 써놓진 않은. 그러니까 저 앞쪽에 무섭네요. 현관 바깥쪽으로 지상에 이제 한 3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기 또 한 대를 항상 저렇게 박아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차 구역이 한 2대 정도로 나눈 곳에는 이제 본인 차가 그냥 다 가운데 알바켓식으로 지금 찜 해놓은 거죠. 돈 터치 건들지 말으면서 그러니까요. 거기 한 달째 그렇게 알바키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타인한테 좀 임패를 끼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본인 것도 굉장히 그렇게 뭐 남들이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약간 인식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본인 거는 굉장히 소중하고 남한테는 그냥 스트레스 받건 말건 막 하시는 행태니까. 저 부부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자식이 있군요. 네네. 자식이 아직 아이들 아주 어린데요. 뭘 배우겠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누수 현장, 그 누수가 생겨가지고 지하 주차장 바닥에도 지금 침수가 발생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공사하면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여기가 여기 저 흰봉둥이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진동이 나서 저기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뭐냐면 당연히 받는 거야. 밑에가 바로 발전기예요. 아, 여기가. 이제 물이 쏟아지니까 타고서 내려가가지고 발전기를 이제 덮칠 수밖에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천장까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에. 근데 여기서 이제 대전차가 정체표가 됐었는데 여기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된 거예요. 지금 판정에다가. 요 밑에 요 주차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아래 내려가고 있어도 천장이 몇 개인지 안 됐고. 아래 쪽. 가보죠. 어디요? 아래 여기 아래. 예. 이게 아까 거기 밑에가 여기예요. 위에요. 이게요. 좀 이게 벌어진 물 건가요? 떨어지니까 네. 저 물 떨어진 짝꿍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발전기가 물이 먹어가지고 이걸 소수공도 했어. 안 되니까 이거를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군요. 예. 여기도 보면 아니 물 떨어지는 건 뭐. 요 자국이 다 남아있네. 지구들도 다 알고 다 아는데 뭐 자기네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신해가지고 지금도 동대표가 어떻게 이거 건쳐놔야 되는데 또 그때 당시 또 수원 검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원래 이렇게 누수 현상은 저기 세대가 공사하기 전에는 없었던 거죠, 이게? 그렇지 물은 안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들어와서 공사하면서 이게 누수 예, 현상이 생긴 거죠? 공사하면서 네. 이거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보수공사 해야 되는데 세를 해가지고 공사를 다 해가지고 보통 이게 복층이라 그 아마 예산이 안 쓰는데 나눠가지고 아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대비로에서 올라갔어요. 이거 사야 되는데 내가 나눠서 저 많은 그 누수라든지 갈라짐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공사하려면은 또 다른 이웃 주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니 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런 근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지성 작가는 뭐 자신이 오기 전부터 저 누수 현상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지하 주차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기계실 침수 현상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빠르게 가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입주민 대표들이 이제 이지성 씨가 뭐라고 얘기도 말을 잘 안 듣고 강남구청에서는 이제 공사 허가까지 해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대자보를 써서 그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상황들을 이제 그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제 대자보를 붙였거든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이제 그 현관 이제 입구 이런 쪽에다가. 그런데 이걸 이제 거의 이지성 씨가 이제 그 매일같이 또 붙이면 띄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 띄게 막으려고 이 경비 아저씨가 거의 뭐 그 이지성 씨하고 숨바꼭질 하느라고 이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 얘기였는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네 번째 붙였을 거예요. 붙이면은 뛰어도 나지 않대요. 한 11시다면 사람이 이제 별로 안 달 때. 아유, 미치겠다. 우리는 이거 감수해야 돼요. 왜냐면 이걸 뛰는 걸 보고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뛴 거는 몰라요. 늦으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시간 나오고 알죠.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뛰거든 무통대표는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신경 써가지고 그거 뛰는 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CCTV 이제 보면은 어제 CCTV만 이제 또랑 쳐다보는 거죠. 왜냐면 11시 넘어서 그때가 넘어서 늦게 뛰니까 사람이 혼자 안전해질 때. 극한 직업이시네요. 극한 직업이고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다시 그 대자보를 떼는 장면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복층을 하면서 이제 위층에 이제 그 출입문을 내기 위해서 출입문을 내기 위해서 벽체를 뚫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강남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메꾸긴 했습니다. 벽체를. 그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복지다 보니까 복지는 올라가서 보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사항을. 옛날에 이 집들이 이라고 이렇게 정선되는 거 보면 이걸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사가 되냐고. 옛날에 이게 집주택이 이거였어요. 이 집주마다 부도내가지고 업대가 부도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계약한 거 가지고 돈 걷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여기를 찌르는 거예요. 뚫어서 문자가 내가지고 이방 뒤쪽으로 계단이 있어요. 계단을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때려맞고 저기도 이제 그전에 올라다니는 저 계단에 해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구멍을 다 뚫어서 철거해서 이제 공구를 치려고. 이거 최근에 이거 좀 막은 거죠? 근데 다시 그렇죠. 뚫려가고.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막아져 있었어요. 올라가는 걸 다시 뚫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사해서 문을 내려고 이제 뚫은 거죠. 이제 뚫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다시 막고 저쪽으로 이제 다시 계단 나고 처음에 공사하면서 우리를 갖고 가도 아프니까 공사하면서 근데 철근을 막으려고 이제 공을 치려고 철근을 구멍 다 뚫어서 철근을 이렇게 대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때 이렇게 논란이 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더니 이거 따로 막고 그것도 다시 계단 내고 어떻게도 그래서 개각이 마무리를 했어요. 공사를. 이렇게 두꺼운 거를 바닥으로 잘라가지고 뿌레가루 깔고 했으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잘 수가 있나요? 정말 저런 이웃들과 어떻게 삽니까? 네, 어쨌든 그 구층부의 이제 출입문은 이제 이 벽체를 뚫은 부분들은 이제 강남구청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서 조금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8층과 9층을 연결하는 이제 계단도 철거를 했었는데 계단도 다시 설치는 했다고 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가장 이 건물 이 대수성 공사에서 심각한 것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거실 쪽에 내력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슬라브를 이제 제거한 거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강남구청에서 어떠한 시정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30년 정도 건축 설계 계통에서 일을 하시면서 뭐 대기업에서도 근무하시면서 이제 여러 공사들, 다양한 공사를 경험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네.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구조 기술사가 작성했던 이제 그 구조 검토 의견서도 보여주면서 한번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이 안전 건물 안전에 진단 문제가 없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전문가 의견. 어떻습니까? 이 주민들은 그 공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누수, 그다음에 벽체 균열, 그다음에 뭐 창틀의 변형 이런 현상들이 이제 한꺼번에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관관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진만 갖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네. 구조 계산, 보내주신 그 구조 계산서로 인하면은, 네.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구조적으로는요. 예, 네. 그 구조 계산서 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시공할 때 예.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슬라브를 철거하면서 맞물려 있는 옹벽, 예. 또는 옹벽 안에 있는 철근들을 예. 뭐 조금이라도 손상을 갖다 그러면 그건 원상복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계속 누적되는 뭐 그 처짐이라든가 예. 균열, 변형 이런 게 지속될 수가 있죠. 아하. 그리고 공사 시에 예. 소음 뭐 측정한 걸로 봐서는 예. 상당한 타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아하. 있는 예. 창호들의 균열, 뭐 유리창 파손 예. 이런 거가 염려될 수 있는 수준이죠. 옹벽 안에 예. 그 슬라브에 있는 철근들이 박혀 있을 테니까 예. 그 철근은 어쨌든 중간에 잘랐든 다 잘랐든 잘라지면서 예. 옹벽에 구조적으로 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100%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에 문제가 없다고 손 치더라도 네. 건물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당연히 그 진동이 전달이 되죠. 그 철근들이 예. 뭐 다 엮여져 있으니까 90 정도가 나왔다는 거는 네. 프레카 정도를 썼다. 예. 프레카를 썼어요, 공사 때. 예, 그 정도고 예. 프레카를 쓰지 않고 원래는 소어컷이라고 예. 기계톱 원형 톱으로 이게 절단을 해야지 예. 난 것 같은데 또 원형 톱은 또 철근을 잘리기 힘들고 뭐라고 예. 시공 편의를 위해서 예. 좀 무리한 거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저게 이제 브레이크하고 이제 톱하고 좀 다르군요. 그렇죠.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이분 얘기로는 이 벽체하고 연결이 된 벽체가 내력벽이거든요. 내력벽하고 연결되어 있는 슬라브를 잘라낸 것 자체는 뭐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기계톱을 사용해서 이제 깨끗하게 내력벽에 충격을 주지 않고 잘라냈다고 얘기한다면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 계산서를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기를 단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기계톱 대신에 잘 드는 이게 브레커라고 하는 이걸로 써서 급하게 이걸 띄워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내력벽 쪽에 심어져 있는 그 내력벽, 옹벽이라든지 그 안에 있는 철근에 이 진동이 전달이 되면서 이제 그 철근의 피로도, 옹벽의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그것이 이제 건물 전체 주변에 그 진동이 이제 피로도가 이제 그 확산이 되면서 건물 전체에 이제 그 균열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그 실제 브레이커를 써서 이제 사용하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브레커 이걸 이제 얘기도 직접 영상을 보지 않으셨는데 딱 보면서 이건 브레컷으로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실제로 브레컷을 써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하는 장면을 저희가 입수를 했는데 실제 소리보다 저희가 소리를 많이 낮춰서 편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시청자들께서 이 소리가 상당히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소음인지 한번 보시면 바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금 한 절반 정도로 낮춰서 아니 지금. 그 주부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 소음을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막 그거 견딜 계속 수가 들어야 없죠. 되면 견딜 수가 정말 없어요. 정신적으로 그거 지옥이죠. 지옥이 따로 네. 없죠. 예. 아 정말 너무하네. 그러니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저 자동 진동기를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충격이 가죠. 내력벽. 네. 심각한 충격이 가야죠. 가야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강남구청에서 이걸 참 두고 보고 있다는 게 참 그게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왜 굳이 이 내력벽의 그 필요가 가중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왜 강남구청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이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강남구청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네. 이게 재건축 사업가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보시죠. 지금 이게 상태가 이런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8층과 이게 9층이에요.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슬라브를 다 띄어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슬라브가 날개식으로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에 강남구청에서 이제 위반 사고를 한 거는 이제 9층에 현관문 개설한 거하고 내부 계단 철거, 발코니 구조 변경 이렇게만 나갔거든요. 이거 기억나시죠? 지금 과장님이 결제한 것입니까? 우선 그냥 눈사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현장을 안 봐서 명확하게 판단. 일단 문서로 나가서 위반 내용이 무단 대수선으로 나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이 옆쪽에 이 슬라브 이거 붙어 있는 이쪽엔 이건 내력벽이잖아요. 벽은 그러겠죠. 예. 벽은 내력벽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내력벽을 이제 슬라브를 이제 내력벽으로부터 이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브레컷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동기계. 브레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쓰잖아요. 이거 이제 건축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여기를 쓰게 되면 이 슬라브 자체는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 뭐 이걸 띄어내는 건 문제는 안 되는데 이걸 띄어내는 과정에서 내력벽에 이게 진동이 가해지면 이 내력벽 자체에 변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올 수 있죠. 만약에. 예. 그래서 이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제 해봐야 되겠죠. 구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따라서 이게 이 내력벽에 애당초에 사실은 이걸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들은 이거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면 안 되고 여기 내력벽에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금 이렇게 다 공사를 해서 지금 뛰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 구청에서는 아무런 지금 조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좀 구조 전문가들한테도 구조 안전 진단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 이 구조 전문가는 그냥 이 담부의 철거는 그냥 하중을 경감시켜서 구조적인 안전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이걸 띄어내는 과정에서 내력벽에 그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지금 문제는 그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밑에 그 아래층에 이거 500이오거든요. 이거 창틀에 변형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 금 간 거고, 여기 창문에 금 가고. 저게도 이런 식으로. 그냥 모서리가 이렇게 깨지는 거는. 이게 한 20년 된 건축물이긴 한데, 내력벽에 지금 손상을 좀 틀림없이 지금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진동기로. 그건 이제 구조 전문가들한테 이거 진단 의뢰를 하면 근데 이건 이제 구청에서 이거 명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구조 안전 진단 이게 공동주택인데. 구청에서 명령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그 피해자가 신청도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 보시기에 이게 증명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런 식의 균열이 그걸로 인한 영향인지 이제 그걸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공사 이후에 다 발생했던.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전진단을 그 전문기관에서 하면 이제 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건지 그 전에 균열이 됐던 건지 이제 측정도 되겠죠. 구청 측에서 이거는 좀 이거 관심을 가지고 이거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담당 팀장이 지금 시에 회의 갔으니까요. 그 내용을 전해서 한번 더 파악해서 우리가 행정기도 할 수 있으면 행정기도 하고. 근데 그게 행정기도가 원만히 안 이루어지면 피해자가 그걸 조사해서 또 다퉈야 되겠죠. 보면은 이게 과장님이 직접 결제하신 건데 내력벽에 손상을 가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언급이 없어요. 내력벽 손상으로 인한 건물 안전의 문제점에 대한 좀 진단 이런 것들을 좀 여기 시정 명령에 포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글쎄요, 저희들 현장을 못 봐서. 이 관련해서 고지성 씨로부터 압력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이 민원을 사한 관련해서. 그런 민원 받을 리가 없었죠.
그럼 뭐 압력을 받거나 그럴 건 아닌데. 고지성 씨가 저기 그 부인이 촬영 쉬고 잘 모르겠어요. 응? 국민의힘 이번에 저기 천안에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가서 당사로 발언도 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게? 네. 혹시 뭐 글쎄 저희는 뭐 그거 뭐 압력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예, 본인은 이제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다행히 이제 뭐 구청에서 이제 문제의 심각성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행정 지도를 하겠다. 안전 점검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취재해본 경험에 따라서는 바에 따르면 이게 구조적인 안전 문제는 뭐 객관적으로 이거 위험성들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사고가 꼭 나야지 이게 뭔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네, 그래서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참 답답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지성 씨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이지성 씨도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의 고통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기자들이 이제 취재에 나섰고 어제 이제 YTN에서 이제 취재를 하겠다고 이지성 씨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지성 씨가 올게 왔다라고 직감을 하면서 언론보다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선빵을 날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먼저 유튜브에다 공개를 네, 해버렸죠. 그래서 이지성 씨 유튜브가 한 29만 명 됩니다. 구독자가 우리보다 많아요.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지성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제가 볼 때는 그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인데요. 예, 그래서 이지성 씨가 유튜브에서 이 주민들이 말하는 이런 문제점들, 이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본인은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 입주민 대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상훈 남서울대 교수님인데 이제 이분의 이제 반박을 또 같이 한번 곁들여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파트는 지정 주차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 관리대장을 보면은 아파트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은 전유부라는 게 있어요. 전유부가 뭐냐면 주차장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주차장 면적은 저희 집 건축물 관리대장 저희 호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이제 2대를 댈 수 있는 주차 면적이 건축물 관리대장 전유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상훈 교수는 당연히 1대를 댈 수 있는 저희 집보다 훨씬 주차 면적이 적어요. 전유부에 제가 다 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금을 지급을 했는데 원래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주차장까지 다 보고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해서 전용구 면적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매매 대금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저희 집 주차장 지정 주차장 확인했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 주차 면적도 확인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가보니까 잔금 치를 때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훈 씨 지정 주차장하고 우리 집 지정 주차장 이렇게 팻말이 있거든요. 팻말 딱 붙여져 있거든. 몇 호 몇 호. 이게 바꿔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 주차장에 이상훈 씨 차가 주차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훈 씨가 이제 뭘 모르는 사람이지 대학 교수인데. 바로 연이어서 이제 이 주장에 대해서 주차 전유부가 있다 세대별로 등기부 등본 관리 대장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훈 교수의 반박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지성 씨는 아파트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 자기는 차 2대를 댈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개인 주택이 아니고 공동 주택이잖아요. 아파트가 각 세대들이 실제로 사는 공간 말고 이제 그런 공유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뭐 로비라든가 이제 그런 공간들이 거기 포함이 되고요. 고지성 씨 주장하는 거는 그분이 계약할 당시에 2호에서 대고 있던 자리, 주차장 자리가 자기네 독점적인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주차장이 어느 특정 세대의 등기부에 이렇게 그 집 소유라고 등기로 권리 보장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그때그때 유연하게 주차 자리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무조건 그때 계약할 때 그 자리가 내 자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 새롭게 배정받은 주민이 출근하신 자리에 거기에 자기 차를 대놓고 지금 한 달째 안 빼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차를 또 한 대 더 가져오셔가지고 네. 다른 주민들 그 자리에 계속 대시면서 네.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사실 주차 문제도 주차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공사를 무리하게 과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명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요 다음엔 이제 그 누수 사고 있죠. 누수 사고에 대해서 이제 이지성 씨가 이제 뭐라고 해명을 하는지 네네. 그 부분 한번 이제 바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핑계를 대는 게 뭐냐면 지하 주차장 누수가 생겨서 지하 주차장 한 면이 파손이 됐대요. 근데 그게 제 책임이라는 거야. 내가 공사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지하 주차장이 파손이 됐대. 근데 우리 집은 8층이거든요. 그리고 라인이 달라. 이게 A라인, B라인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 누수는 A라인에서 난 거고 우리 집은 B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누수 탐지 업체 대표를 데려다가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누수 탐지를 시켰는데 누수 탐지 업체 하는 말이 6개월 전부터 공사가 있기 6개월 전부터 누수가 있었고 이거는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지성 작가 공사랑 무관하다라고 증언을 한 동영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 하지만은 또 계속 뭐 다른 입주민이 욕을 하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누수 너 동대표 말 들었더니 이지성 작가 책임이라는데 왜 그 지하주차장 물 흐르는데 왜 책임을 안 지냐.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해요. 막 갑자기 전화가 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아니 뭐 이거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상대방 우리 선생님 같으면은 내 입장이 돼 보시라고 아무 근거 없이 누가 이거를 고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치겠냐고 고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뭐 유명하신 분이 뭐 왜 이렇게 짭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입주 선물로 좀 해줘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뭐 귀찮아가지고 그냥 해줘라. 업체한테도 내가 돈 낼 테니까 업체가 또 자기가 가서 그 누수를 해결할 수 있대. 그래서 업체한테 그냥 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업체가 3번을 누수 탐지 업체를 데려. 왜냐면 이제 지하주차장 누수를 해결하려면 어디 배관이 터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각 세대를 다 방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업체한테 전화가 왔어. 누수 탐지 업체를 데려왔고 이제 저희가 맨 꼭대기층부터 1층까지 누수 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주민들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면 미안하니까 그냥 전체한테 내가 돈 다 드릴 테니까 사과 한 박스씩 돌리면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제가 이지성 작가가 선물로 그냥 지하주차장 누수 고쳐준다고 하니까 그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업체 이사님이 이제 사과를 이제 각 세대별로 사과 박스를 사서 이렇게 맨 위층부터 사과 박스 하나 드리고 들어가서 누수 탐지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이게 6층에 가니까 이제 이 소식이 이상훈 교수한테 들어간 거야. 이상훈 교수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 와서 그 경비실로 들어가더니 경비실에 마이크를 켜는 거야. 마이크를 켜더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업체 이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서 뭐 쉽게 말하면 뭐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하느냐. 니들은 그 원상회복 공개사가 원상회복 주민 전체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웃긴 거지. 본인은 이제 선의로 누수 공사를 자신의 책임은 아니지만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이상훈 교수가 그거를 이제 반대를 해서 못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에요. 이상훈 교수 얘기 들어봐요. 네, 이상훈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지성 씨가 그 누수 그 사고가 왜 내 책임이냐, 그리고 그 누수 나는 곳하고 우리 집하고는 그 배수 라인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쨌든 누수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 내가 사과 박스까지 돌리면서 그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훈 교수가 반대해서 못했다, 막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십니다. 일단 누수 관련해서는 일단 그 집 공사가 인테리어 공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사 동의를 해달라 그래서 저를 포함한 주민들이 다 흔쾌히 동의를 해드렸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고 그 철근 내력 슬라브까지 다 그 타종기라고 하는 걸로 막 그 때려서 깨내는 그런 대수성 공사였고
네. 구청에서 그 불법 공사라고 네. 적발이 된 그런 네. 그 불법 공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너무나 네. 컸어요. 네. 아랫집에서 측정한 게 92데시벨이고 네. 아랫집 전등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그 집 아래층 옆집은 유리창에 금이 가고 뭐 벽에 여러 균열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네. 아파트의 배관이 동으로 되어 있답니다. 네. 근데 이제 20년쯤 된 아파트라 조금 노후화돼 네. 있는데 네. 그런 그 과도한 진동이 그 배관 연결 부위에 이제 그 틈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게 누수가 됐고 네. 공사 이전에는 그런 누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두 방울 정도는 가끔 떨어지기도 하는 뭐 그런 공동 배관 쪽으로 그런 정도는 있었는데 네. 물이 아주 줄줄 그냥 흘렀거든요. 그 공사하고 난 이후로. 그리고 지하 주차장 그 바로 아래 자리가 공교롭게도 네. 고압 변전실 거기까지 침수가 돼가지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분들이 사과 박스 돌리면서 그 서명 받은 거는 그런 그 누수에 대한 뭐 사과가 아니고요. 누수 공사 뭐 하자 보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공사를 예. 강행하는 거에 예. 대해서 동의를 공사- 해달라.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급하게 주민들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쪽에서 사과 박스 돌리면서 네. 대표하고 다 해결됐으니까 동의 서명 해주면 된다라고 네. 동의를 공사- 해달라. 이분들이 2월 16일자로 그 불법 공사에 대한 이 허가 신청을 네. 1월 달에 불법 공사를 해놓고 뒤늦게 2월 16일자로 구청에 신청서를 냈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구청에서 그 허가장 같은 걸 요구한 것 같습니다. 동의서, 네. 허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네. 그래서 예. 이 동의가 필요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저희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비실에서 바로 그 해당 그 동의는 동의 서명은 그거는 기만에 의한 적이니까 요청이니까 응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안내 방송을 하고 그 동의 서명이 중단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누수 공사가 되게 지하 변전실까지 침수가 될 네. 정도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쪽은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저희 주민들이 저희 자비로 네. 그런 모든 문제 수선을 다 해결했습니다. 결국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쳤네요. 양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누수 공사를 자기가 선의로 해주려고 했는데 막은 게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주민들에 대한 이제 그 완전한 이제 원상 회복에 대한 그 의지가 없이 공사를 이제 강행을 하면서 그 동 대표, 그러니까 입주민 대표의 동의를 입주민 대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동의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주민들을 속이면서 그러네요. 동의서를 받아내려고 했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얘기를 듣고 이 교수님이 동 대표가 이제 경비실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당장 동의서를 못 받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죠. 네. 양쪽의 주장입니다. 어느 네네. 쪽인지 어떤 뭐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지금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던 대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들이 있었죠. 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지성 씨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이상훈 교수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내력슬라 아니죠. 이 발코니가 있어, 발코니. 근데 이게 도면에도 안 나오는 불법 구조물이에요. 원래 이게 없었어야 되는데 있는 거지. 덜렁 걸려 있는데, 그리고 이 발코니에 연결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애들이 가면은 여기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소음에서 제거를 하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난 100% 위임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중에 견적해서 그냥 내가 뭐 돈 내겠다 이렇게 한 거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처음부터 위임을 했으니까 소음이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거를 했는데 이상훈 교수가 이 건축법의 전문가이신가 봐요. 아주 뭐 대단한 분이셔. 그래서 이상훈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거를 제거하면 아파트가 뭐 무너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주민단체 카톡방에 뭐 광주 하정 아파트 붕괴 기사, 붕괴했다 불법 공사로 이런 기사를 막 올리는 거야 새벽 2시에. 그게 뭔 내용이겠어요? 이지성 작가가 불법 공사해서 이 발코니 도면에도 없는 걸 제거한 건데 이거를 제거했기 때문에 제거하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식으로 주민 선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증거가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구청에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구청이 그러더라고요. 구조안전기술사를 선임을 해서 구조안전 점검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그 구조안전기술사의 그 의견서와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안전기술사를 선임했죠. 몇백만 원 들었어요. 그래서 구조안전기술사가 이만큼 서류를 구청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 서류를 보고 이제 공사 허가를 내줬어요. 당연하죠. 뭐. 아니, 안전상 아무 문제 없고, 심지어 결론이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이 불법 구조물을 없애서 오히려 아파트가 더 안전해졌다라는 게 구조안전기술사의 공식적인 의견서였고요. 구청에서도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준 거죠. 이상원 교수는 이걸 제거하면 아파트가 무너진다 식으로 주민을 선동했는데, 이상한 궤변이네요. 그 네. 구조 안전 진단 하셨다는 그분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네, 그분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지성 작가가 하나 부분을 교묘히 빼뜨리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발코니는 이제 요 직전 소유자가 발코니를 이제 그 무단으로 확장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건 도면에 없고, 따라서 그것은 불법적인 이제 발코니 확장 공사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원상 회복한 건 문제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지성 작가가 언급을 안 하는 것은 그 발코니 창 쪽이 아니고, 제가 보셨지만 이 거실 쪽에 내력벽하고 붙어 있는 슬라브가 있었잖아요. 내력벽, 네. 거실 쪽으로 내력벽과 붙어 있는 슬라브를 제거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네. 그 부분들을 제거한 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묘하게. 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발코니 무단 변경한 부분들을 원상을 회복하고, 그래서 건물이 외려 더 구조적으로 안전해졌다. 그리고 강남구청은 이런 의견들을 받아들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30년 그 건축 설계 전문가 설명은 사실은 이제 이 거실 쪽에 내력벽에 붙어 있는 슬라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진동, 네. 심각한 진동. 그게 이제 가장 이 건물 그 구조 안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이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쪽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지금 이 이지성 작가가 그러면은 데려와서 구조안전 진단을 한 그 사람이 또 낸 서류를 보고 강남구청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문제 없습니다, 땅땅땅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네. 좀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대우건설에서 시공한 네. 46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취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지하 이 기둥이 한 100여 개 중 가운데서 한 수십 개 정도가 붕 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 이 기술사들한테 이걸 맡기잖아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 안 나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 나오기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심지어는 이제 이지성 작가는 외려 내가 공사를 해서 구조적으로 더 안전해졌다, 이런 궤변을 하고 있는. 그거는 너무 궤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검토 의견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 되게 궁금한 그래서 분이네요. 그분하고 통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기술사하고 그런 의견을 낸 이제 구조기술사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하셨군요.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랬던 네네네. 거군요. 근데 아쉽게도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장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우리 저기 고조기술사님이시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시민언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번에 그 골든 카운티 골든 카운티 얘기하는 순간 바로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왜 때문에? 난 영상 사고인 줄 알았습니다. 영상 사고가 아니고요. 네네. 제가 골든 카운티 그래서 호시를 얘기하자마자 네. 바로 끊어버렸어요. 저기 구조기술사가 본인이 그 의견서를 작성해 줬다고 얘기하면 자신 있게 기자가 알고 싶은 게 뭔지를 물어보고 자신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얘기죠. 느낌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지성 씨가 또 그 입주민 대표와의 어떤 그 협박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게 프레임 싸움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성 작가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 입주하면서 이제 공사를 한 것 때문에 그 입주민들이 과도하게 자기한테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장훈 교수가 결국은 자기를 협박했다. 이런 주장을 돈 하는데요. 뜯어내려 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유명인이 왜 그러냐. 입주 기념으로 그냥 지하주차장 누수 그냥 공짜로 해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이가 없었지만은 그래 그냥 해주자. 그래서 또 하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입주 선물로 그냥 지하주차장 누수도 내가 책임지고 해줄게. 이러면 됐지?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요구하는데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 그러더니 갑자기 4월 달에 전화가 왔어. 업체한테. 돈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1억 8천만 원을 달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1억 8천을 요구해서 제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체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뭐 미친 소리다. 뭐 1억 8천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협의를 못 하겠다. 여러분 같으면 협의하겠습니까? 진짜. 뭐 인테리어 공사, 그 철거 공사가 뭐라고 1억 8천만 원을 줘야 돼, 내가. 그런데 이제 이상훈 씨는 계속 민원을 넣는 거야. 무슨 신문고에 넣겠다면서 계속 강남구청 주무관을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어떻게 보면 녹음하려고 일부러 증거를 잡으려고 이야기했더니 이상훈이 되게 좋다고 다 녹음 파일이 있어요. 1억 8천만 원 저한테 공갈한 거 녹음 파일 3개가 있습니다. 1천만 원 공갈 협박한 거 그 자리에 공사업체 사람들도 있었고요. 주민들도 다 있었고 이상훈 교수가 저한테 여러 차례 또 그런 것들을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보내서 다 갖고 있습니다. 전혀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죠. 네. 이게 뭐라고 1억 8천만 원을 줘야 됩니까? 라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예 그런 공사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1억 8천만 원 협박 주장에 우리 이상훈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성 작가는 이 주민들이 이제 누수 공사를 책임지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본인한테 1억 8천만 원을 내놓으라 그랬다. 특히 입주민 대표인 이상훈 교수는 거의 협박 수준으로 협박 수준의 요구를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역시 네.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진짜 기가 찹니다마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 달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속이고 사실상은 철근 내력 슬라브까지 막 다 털어내는 그런 대수송 공사였는데 주민들은 구조적으로 버티는 역할을 하던 슬라브가 이제 절단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안전에 대한 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성 씨, 이지성 씨라고 알려져 있지만 본명이 고지성 씨더라고요. 그분하고 업체 쪽에 요구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조 안전 문제. 이 공동건축의 구조 안전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거를 복구를 해달라. 그게 첫 번째 요구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법 공사로 인해서 누수라든가 균열 같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선을 통한 배상을 해라. 근데 거기서 수선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비용을 쓰고 수리를 했고 아직도 수선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저쪽에서 1억 8천 관련해서 이제 운운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19세대 아파트니까 이제 공사 세대 한 세대 빼고 나면 18세대가 있을 텐데 그 공사를 막 할 때가 1월 달 코로나 한참 심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인테리어 공사라는데 3개월이에요. 그 3개월이라는 공사 기간 동안 진동과 소음이 엄청난 그런 건물 내에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호텔로 대피하신 집들도 계시고 하여튼 다들 대피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대피할 데가 없는 그런 댁들이 있어요. 코로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그거는 알아서 보상을 해라. 양심적으로. 저는 그 의견을 갖다가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쪽의 요구 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다라고 저쪽에 전달을 했고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아마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미 큰 프레임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8천만 원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주민들 이러이러한 다양한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알아서 보상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굳이 글쎄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고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밖에 호텔비 뭐 1박에 20만 원, 뭐 세대 이렇게 날짜 계산해서 그러면 대략 한 1억 8천쯤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녹음을 했다가 1억 8천만 원 달라고 나한테 협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교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뭐 시청자분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법 공사 부분들, 이건 뭐 불법 공사 나중에 뭐 강남구청에서 다시 뭐 공사 재개 허가가 나긴 했지만 최초였던 불법 공사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지성 씨도 이 부분도 불법 공사는 뭐 부인을 하지는 않는데 이 모든 책임들을 전부 자기가 아니고 업체 쪽에 떠넘깁니다. 아하. 네. 이것도 역시 전혀 공인으로서 공인의식이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 불법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상훈 씨의 주장을 내가 뭐 받아들여줄게. 그런데 그게 5월 4일에 강남구청에서 정식 허가가 나왔잖아. 그 해소가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뭐 어떤 학생이 있어. 고3 학생인데 이 학생이 그 대입시험을 치렀어. 서울대 입학 원서를 냈는데 그냥 이 학생이 몰랐지. 자기는 서울대 합격한 줄 안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 서울대 합격했다. 그랬더니 합격이 아닌 걸로 나타났어. 그래서 이 학생이 다시 합격 제가 안 했습니다 이러고 다시 재수를 했어. 재수를 해서 아까도 뭐 재수생 얘기 나왔는데 특이하네. 재수를 해서 다시 서울대 대학 입학 시험을 봐서 서울대 합격을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서울대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서울대 학생이죠. 상식적인 거지. 입사도 마찬가지고. 입사해서 떨어졌는데 다시 붙으면은 그 삼성전자에 입사 원서를 냈다가 떨어졌어. 다시 입사 원서를 넣어서 다시 붙었어. 그럼 그 사람이 삼성전자 사원입니까? 아니면 사원이 아닙니까? 이 공사 신고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신고를 못했어. 나도 몰랐지. 뭐 업체가 안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파주했었고. 그때 나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뻔했죠. 여러분 다 알죠. 제가 그때 1월 27일 그쯤에 코로나 걸려서 저는 이제 진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단 말이야. 그 유튜브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힘들게 있었던 때고.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실제로 업체는 100% 자기 책임이라고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공사 미신고로 인한 처벌을 구청에서 업체에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이상훈 교수가 불법 공사라고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왜냐면은 아니 업체에서 우리 100% 책임이라고 청원서를 구청에 제출했고 구청이 그 청원서 받아들였고 업체에 이제 원래 이제 신고를 안 하면 구청에서 신고를 안 하고 공사하면 그 기간에 대해서 구청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서 벌금을 때립니다. 그런데 업체를 고발했어. 나를 고발한 게 아니라. 왜냐면 구청에서 와서 보니까 맞으니까 그게 팩트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그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구청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청은 국가행정기관이죠. 국가행정기관에서는 이지성 작가는 이 공사 관련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100% 인정을 해준 겁니다. 맞아요? 강남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그렇죠. 맞아요. 네. 놀랍게도 작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슬라브를 떼어내고 계단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내고 하는 것들을 그 건축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그 업체가 과연 큰 업체가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저기는 자기는 뭐 그냥 그 파주에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공사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모든 걸 다 업체에서 알아서 진행을 했다.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도 뭐 확인을 해보니까 업체가 잘못한 게 맞네. 그래서 이제 업체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업체가 이제 소홈이라고 하는 데서 공사를 했는데 소홈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게 아니고요. 네. 소홈의 그 이사분 한 분이 또 운영하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 쪽에다가 책임을 물었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이지성 씨 보니까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했던 소홈 어느 쪽도 다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공사할 모든 것들을 업체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이지성 씨 본인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공사를 진행했던 소홈은 과연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가보셨군요. 네. 대표님도 자녀 계신가요? 자녀 안 계세요? 네네. 그럼 이 여기 금방 가시죠.
다 현장이. 다 현장이었어요, 이거? 오늘 혼자 계세요, 여기? 아니, 저희 다른 디자인팀들이었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 저기, 골든 카운티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 골든 카운티 그 관련된 공사 우리 소음에서 네,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뭐 골든 카운티 802호 공사. 정확한 건 제가 잘 몰라서 네. 내용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통화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공사가 뭐 강남구청에서도 시정명령 내야 됐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공사 그 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 범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되게 그 건축 그 건물 소유주 그분들이 다 지정하는 대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임의로 막 바꿔요? 막 바꿀 수 있어요? 임의로 공사 바꿀 수 그러니까 있어요? 제가 아는 내용이면 답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니 일반적인 몰라서. 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저도 제가 모르는 내용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기 계단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위에 무슨 슬라브 같은 걸 뜯어내는 거 이런 거를 이 건물 소유주 허락 없이 막 진행할 수 있어요? 소음에서? 글쎄요. 네? 글쎄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 거. 계단 철거나 이런 거 이쪽에 슬라브 이런 것들을. 제가 대답을 경력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연락을 드리시라고 할게요. 아니, 근데 저런 대답도 사실은 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업체 쪽에서는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한다고요? 네. 말이 안 되죠. 자, 어쨌든 뭐 예상했던 대로 연락 안 왔습니다. 네. 연락 안 왔고요. 말 적당히 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무리한 공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이지성 씨는 외려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사를 좀 방해를 해가지고 야. 정당한 공사를 방해해서 자기가 굉장히 큰 피해를 봤다. 적반하장.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적반하장. 네. 한번 보시죠. 네. 내가 이거를 지금 이상원 교수님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내가 미뤄진 것 같아. 우리가 이 집 이사를 올 때도 이상원 교수가 공사 방해도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무슨 순서가 있어. 이상원 교수가 우리 경비 아저씨들 통해서 공사업체가 진입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체 과장이 있어. 이철규 과장이라. 이 과장이 112에 신고를 해. 다 동영상이 있어요.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경찰관이 이거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럼 경비 아저씨가 그냥 물러섭니다. 네. 심지어 경비 아저씨 다른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상원 교수가 협박을 했대요. 자꾸 계속 공사를 방해하라고. 이상원 교수 엘리베이터를 끈 적도 있어. 그런데 이제 이 경비 아저씨께서 법을 어쨌든 잘 모르시니까 엘리베이터를 껐어. 그랬더니 공사업체가 나는 그때 파주에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업체가 112를 불렀어. 근데 경찰관이 와서 경비 아저씨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업무방해죄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비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셔서 대단한 분이세요. 뭐 교감 선생님도 하셨고 일반 분은 아니세요. 경비 아저씨가 화가 나서 경비 그만두겠다고 안 나오셨어요. 일주일인가 3일인가. 그래서 또 뭐 이상원 교수가 가서 빌었대. 그래 다시 나왔대. 이런 식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이 소식을 슈퍼맨 목사님도 잘 알고 계셔서 입주하는 날, 이사하는 날 탈북인들을 데리고 오셨어. 만약에 이상훈이 나타나면 막아주시겠다고. 그래서 사실 제 주변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 제가 진짜 우리 이상훈 교수 진짜 너무한다. 해도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진짜 적당히 해야지. 내가 진짜 1억 8천이 뭐냐. 저희 또 일부러 또 1억 8천 얘기를 싹 또 얘기를 네. 어쨌든 낡은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서 무거운 그 자재들을 나르고 또 주민들이 세워야 할 주차장에 공사 차량들을 주차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혀 그리고 주민들이 세워야 될 그 지하 주차장에 이제 그 건축 자재를 이제 부단 적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 잘못한 좀 반성하는 부분들이 없고 오히려 주민들 반대 때문에 자기가 112를 불러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피해자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상훈 교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반박 들어보시죠. 우리 이 교수님이 그 엘리베이터를 뭐 이용을 못하게 막고 공사 차량 뭐 진입을 막고 그래서 굉장히 공사에 애를 먹어서 이제 112 신고를
하기도 했고 또 이상훈 교수가 또 경찰에 가서 이제 싹싹 빌어서 나오기도 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실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저희 주민들 정말 이 작가분이라서 그 허위 날조 하시는 것도 상상력이 풍부하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전에 불법 공사를 뭐 했더라도 그 5월 달에 이제 그 허가를 받았다고 이제 무슨 점령군 들어오듯이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거는 다 뭐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더라고요. 그 저희는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 허가받은 공사를 막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추후에 이제 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그 적법 절차를 통해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일단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저희 아파트가 20년 됐고 엘리베이터가 좀 노후화돼 가지고 매월 정기 안전 점검을 받는데 이 엘리베이터는 승객용으로만 쓰라는 그런 그 권고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택배라든가 뭐 그 작은 그런 저기를 안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허용을 하고 이분들 공사할 때도 인력이라든가 뭐 그런 정도의 뭐 공구 자재 정도는 저희가 다 용인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 뭐 밀어붙여라 뭐 이랬다고 그 우리 고지성 씨가 업체 쪽에도 얘기를 했대요. 그건 이제 저는 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 업체가 이 공사를 정말 그 무대뽀로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제 중량 자재 같은 거를 엘리베이터로 나르겠다고 차로 가득 싣고 와가지고 차를 또 엘리베이터 바로 입구에 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파트가 한 동짜리다 보니까 그 주차 차단기에서 엘리베이터까지 한 5m, 10m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 차단기 옆이 늘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택배라든가 뭐 사람이 그쪽으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로 날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화물이나 인력이면은 이 차단기를 올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차단기 올려라. 그 이유는 그 화물 실은 차를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대고 실어 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는 그런 거는 국가사다리 차를 써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업무방해 혐의다. 경찰을 부릅니다. 112 출동을 시키면 112가 또 편을 들어줘요. 이 경비 아저씨들이 두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당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제가 수업 중에도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강남구청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상하게 이 경찰관들도 이 고지성 씨, 이지성 작가의 좀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좀 석연치 않은 의심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들은 추가로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이제 의문점들이 좀 몇 가지 확인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번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추가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이버 불링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지성 그 작가가 결국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상훈 교수를 이제 지금 쭉 보신 것 같지만 이제 거의 이제 모든 책임들을 다 이제 이지성 작가한테 전가를 하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유튜브 말미에 아예 이상훈 교수가 재직 중인 남서울대학교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자신을 이제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집단적인 이제 전화를 넣어서 좀 업무를 방해하라라고 하는 취지의 이제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나 이거 켜고 당신 고발하는 거 일도 아니야. 당신 일반인이 아니거든. 당신 대학 교수거든. 내가 이거 방송한다고 해서 나 처벌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당신이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어. 왜냐면 당신은 공적인 인물이야. 교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공의 이익에 그런 거 지금 명예훼손도 안 돼요.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발 좀 사람을 괴롭히려면은 법을 좀 알고 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괴롭혀야지. 이렇게 다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러면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네. 홍승우님, 유명인 벗겨먹기도 정도가 있지 하이에나들도 아니고. 조바울님,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동행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그래서 그 남서울대학교에 좀 제보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뭐 대학도 알아야지. 뭐 물론 뭐 언론에 이게 뭐 공개가 되면 뭐 대학도 알겠지만 그 남서울대학교 전화번호가 뭔가. 아 나도 뭐 이 사건 있기 전에 남서울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는 줄은 몰랐어. 아 이거 내가 이거 고정 댓글에 남겨놔야 되나? 그 전화번호가 041 580 남서울대학교도 알아야지 기독교 대학인데 041 580 2000 남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이게 뭔 죄야. 그래서 이거 제보하고 언론에도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언론에도 공론화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정 댓글에 내가 지금 남서울대학교 전화번호도 적어 놓겠습니다. 네네. 남서울대학교 기독교 대학인데 알아야지 이러셨잖아요. 이분들 보니까 개신교 신자시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사이버 불링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으셨을 우리 이제 예, 이 교수님 한번 좀 전화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자신의 이제 유튜브에서 그 남서울대학교 그 전화번호까지 공개하면서 자신을 좀 그 따르는 이 사람들한테 일종의 좀 사이버 불링을 이제 그 지시를 했더라고요. 일단 여기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교수는 뭐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연구, 네. 그리고 이제 둘째는 교육, 그리고 네. 셋째는 이제 봉사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남서울대학교는 기독교 이념에 기반해서 이제 설립된 학교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그런 거 왜 하냐고 하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 학교 그 교직원들은 이런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기 삼성동 아파트로는 2년 전에 왔고요. 이사 오기 전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20년 정도 길게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최연소 동대표를 맡아가지고 한 3회 정도 오래 하면서 아파트 현안 해결을 위한 좀 기여를 많이 한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아파트 대표를 이제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런 일 당하는 거는 전혀 예상을 못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고지성 씨가 유튜브에 올린 내용은 대부분이 날조된 허위 사실인데 그 타이틀에 남서울대학교와 제 실명을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대학 사이트 대표 번호들의 링크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대학가가 신입생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고지성 씨 허위 방송에 의해서 대학의 명예가 실추됐고요. 막대한 피해가 있어서 우리 학교 차원에서 지금 그 법적 대응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압구정동에 참 그 현대아파트 뭐 동대표 맡은 이력 부분들은 이 교수님이 뭐 이거 그 좀 가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오늘 워낙 정신이 없었다 보니까 그분들 미처 저희가 편집을 하지 못했네고 양해 말씀드리고 이 통화 이후에 다시 제가 이제 이 교수님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어저께 이 이지성 작가가 유튜브에서 방송하고 난 이후에 아주 그 남서울대학교에 엄청난 그 이제 이지성 교수의 지지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유튜브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의도가 그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역시나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군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지성 씨는 또 이 유튜브에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막말을 거의 6두 문자를 막 섞어가면서 막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이것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냥 안쓰럽고 불쌍해 보여서 여태까지 참아준 거야. 그런데 선을 넘었지.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할 결심을 언제부터 했냐라면 당신이 우리 와이프 협박했잖아. 경고한다고 지랄하고 갔잖아. 내가 지금 쌍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자식, 야 이 새끼야. 이상훈, 야 이 자식아. 내가 우리 와이프 협박한 부분에서 내가 참을 수가 없는데 야 이 새끼야. 너 나 협박했지 우리 와이프를. 아침에 협박했지. 너 사람 새끼냐 이 새끼야. 진짜 정말. 야 네가 교수 맞아 이 새끼야. 응? 어떻게 여자한테 남의 집 여자한테 협박을 하냐. 진짜
네가 그때 그래서 내가 법무법인 선임한 거야. 그래도 나는 너 용서해 주려고 했다. 그저께까지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어. 내가 그 요구 받아들여 줄 이유도 없는데 내가 소송하면 내가 다 이기는 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불쌍해서 너 이 명예훼손 사건이나 이런 걸로 뭐 잘못돼가지고 너 구속되거나 그러면 너 대학 교수 연금도 못 받잖아. 너 나이가 애순이잖아. 애순이라며. 나이를 애순이나 먹고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너도 어쨌든 어른이잖아. 애손 먹은 어른이고 나이를 60살이나 먹고 대학 교수고 기독교 대학 교수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 뭐 하는 짓이야 나한테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욕이나 얻어먹고. 아휴, 진짜 살다 진짜. 다 네가 우리 가족을 건드려서 시작된 일이야. 가족은 건들지 말았어야지. 아유 진짜 이 새끼를 진짜. 어이 우리 이상훈이 60살 먹은 우리 기독교 대학 교수님 우리 이상훈 씨 나는 연예인이 아니야. 난 작가야. 그리고 나는 저기 국가하고도 소송하고 그래. 문재인 정부 때도 문재인하고 싸운 사람이야. 문재인 정부랑 사람 잘못 봤어. 내가 여태까지 진짜 넓은 마음으로 참아준 거지. 넌 진짜 사람 잘못 봤다. 끝까지 가보자고 이제. 나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고 나 이거 오픈하면 나 이제 뒤로 가는 거 없다. 이제는 뭐 더 이상 그 안 통해 아무것도. 한번 봐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봐.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이제 사실은 이 방송 시작할 때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워낙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친해져가지고 그냥 이제 이런 말 할 때도 친구한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안 나오네. 그냥 웃음만 나오고 친구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 미주얼 고주얼 털어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상훈 교수 고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정 댓글에 남서울대학교 전화번호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항의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언론에도 제보해 주십시오. 이상훈 교수가 좋아하는 KBS 제보해 주시고 이상훈 교수가 좋아하는 YTN 제보해 주시고 남서울대 기독교대학 교수의 유명인 협박 사건입니다. 이건 협박 공갈 사건이죠. 이건 불법공사 이지성 작가의 불법공사 사건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허가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미신고한 기간에 그거는 다 해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 해소가 되었다는 근거가 뭐냐? 아니 구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경찰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변호사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주변에 변호사나 경찰관이나 뭐 법원 관계자가 있으면 판사 이런 분들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아니 뭐 1월 달에 미신고했는데 그 구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거를 다 해서 5월 달에 정식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불법 공사냐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죠. 참 댓글에도 많이 보이던데 누구랑 참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네요. 참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제 그 한 수개월 동안 이 불법 공사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 피해를 준 부분들이 나중에 강남구청에서 공사 재개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그 불법들은 다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발상. 그리고 결국은 이상훈 교수가 자기네 가족들을 건드린 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자신은 강남구청 뭔지 모르지만 경찰, 법, 판사들 이런 부분들을 자신은 굉장히 강하게 믿는다. 자신감이 있으세요. 자신감 있죠. 소송이 붙었을 때 이길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오는 자신감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그럼 그게 문제인 거죠. 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또 의심스러운 거는 이분이 지금도 사랑의 교회 출석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과거에 사랑의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사랑의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오정현 목사 거기 그 지하도로 점용해가지고 네 문제가 됐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만 버티고 있잖아요. 되게 비슷하다. 또 목사님한테 도대체 뭘 배우셨는지 그대로 그런 걸 배웠다. 거기는 이제 법조선교회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법조선교회. 네, 혹시 그런 인맥도 있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한 큰 자신감. 네, 자신감이 대단하신데요. 네, 자신감의 근거는 뭔가 법 기술자를 연상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그 이지성 씨가 주민들과의 지금 이제 마찰, 이 갈등이 지금 뭐 끊이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하수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지성 씨가 자신감은 법기술자들, 뭐 강남구청도 이지성 씨 편들죠, 뭐 경찰들도 이지성 씨 편들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양심에 호소하는 거죠. 그 대자보를 붙여가지고. 네. 근데 대자보의 내용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제가 뭐 허위 사실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대자보를 붙이는 걸 이제 굉장히 이지성 씨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붙이는 족족 다 이제 띄어내고 있는데 이 띄어내는 이 과정에 차유람 씨가 모습이 보입니다. 아하. 네.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게 이지성 씨인가요? 네, 이지성 씨. 아하. 이지성 씨가 저렇게 막 다 띄어내. 아까 저 경비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거네요. 밤 11시 되면 나타난다는 사람. 네, 밤 11시쯤 되면 저렇게 나타나서 다 띄어버립니다. 본인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 부분들을 되돌아보기보다는 저런 식으로 주민들이 붙인 대자보를 띄어내는 걸로. 저건 진짜 이지성 씨의 저 자신감의 근거는 진짜 다시 한번 뭔지. 댓글을 막 삭제하는 또 누구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이제 차유람 씨가 보입니다. 아, 차유람 씨인가요? 네. 휴대폰 보고 있는 이웃 주민 같은데. 네, 차유람 씨는 이제 그냥 남편이 하는 행동을 그냥 무관심한 듯 이제 휴대폰에만 이제 뭐 열중하고 있는 듯한 뭐, 표정인데요. 뭐 약간 뭐 남편이 하고 있는 행동들 다 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날 방치하는 정도 아니라 본인이 저렇게 거둡니다. 아, 그래요. 이것도 때려 이렇게. 저게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한때 당구 국가대표였던 차유람 씨의 민낯입니다. 따라서 남편 이지성 씨의 저 아나무인 저 이웃들을 상대로 한 저 행동에 대해서 남편 행동에 대해서 차유람 씨도 그래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차유람 씨가 만약에 저 뒷모습이 본인이 아니면은 저희들에게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네. 네. 그 이지성 집을 직접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반론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이지성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아요. 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지성 씨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공사가 다 끝나서 입주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지성 씨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서 한번 초인종을 눌러봤거든요. 그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안에 분명히 이지성 씨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녀간 바로 직후에 이제 이지성 씨가 추가로 동영상을 띄웠거든요. 유튜브에. 안에서 동영상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지성 씨 집 방문했던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지성 선생님 계신가요? 이지성 선생님. 네, 이지성 선생님. 계신가요? 사람이 아니네.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에서 움직임. 요 안에 저 불법 건축했다는 거 동의하시는가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 여기 취재하러 나온 기자인데요. 이 불법 건축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이지성 선생님, 예, 불법 건축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민들한테 저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 안에 분명히 이지성 씨가 있었어요. 네, 이지성 씨 아니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 있었는데 임기척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들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기자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이지성 씨의 모습들 방금 전에 보셨고, 제가 그래서 끝내 이제 카톡으로 문자글을 남겼습니다. 네, 읽었습니까? 읽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도 있었군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저기 이제 좌측에 제가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기자입니다. 오늘 밤 9시 골든카운트 주민들과 분쟁에 대해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반론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연락 부탁합니다 했더니 이상훈 교수. 저 밑에 자신이 동영상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거 저렇게 이제 링크를 쫙 걸고 오른쪽에 장문에 자신의 이제 입장, 일방적인 주장들을 이제 해왔는데요. 뭐 반론 차원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하고 거의 같은 것 대동소이하고요.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간략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반론 보장 차원에서 좀 그 이지성 작가의 주장을 소개해드리면 자신은 공사 관련 모든 업무를 100% 소홈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자유집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여전히 이상훈 교수가 이제 언론 제보 협박을 하면서 1억 8천만 원 요구했다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청에서도 100% 이건 업체 책임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7월 13일에 지금 이상훈 교수를 강남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저희 가정을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와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붙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112에 지금 자기가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상훈 교수가 붙인 모든 불법적인 게시물들을 철거하였다. 이것은 강남경찰서 수사관이 증거가 되니까 모두 가져오라고 해서 그런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네. 뭐 반론 기회는 충분히 보장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끝내 제 전화를 안 받네요. 예. 아나무인. 네. 아나무인이라는 우리 사자성어를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이지성 씨 이름도 지성이잖아요. 네.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글 쓰시는 분인데 왜 이러시나. 제가 다 부끄럽고 또 같은 개신교인이라는 거에서 전 또 한 번 부끄럽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사실 인터뷰해 주신 거에 선배들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이게 칭찬받을 일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기자들의 수준이 참 처참하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볼 때는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라.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레거시 미디어 기자도 아니고 사실 그 선배도 아니지만 제가 훨씬 이제 연장자로서 이 기자들의 수준이 마치 제 탓인 것 같아서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들이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네. 예, 뭐 이지성 그 작가 또 차유람 씨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저희 방송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자신들을 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비난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지성 작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모인 연찬회에 강사로까지 초청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민생 속으로 더 들어가자라고 다짐을 하는 연찬회에 불렀던 강사입니다. 이제 그런 강사들의 이제 민낯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지성 씨의 그 모습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신을 대변한 듯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만 호화로운 그 공간에서 생활하고자 불법 공사를 진행을 하고 그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강남구청에서 공사 허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모든 자신들의 과거 불법 행위들이 다 면죄부를 부여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김건희 씨의 모습들 그리고 이 우리 사회의 검찰을 비롯한 법기술자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국민의힘에서 민생 속으로 가자고 얘기하면서 강사로 불렀습니다. 국민의 힘의 이번 연찬에는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을 예고하는 예고편이 아닐까. 하인리 법칙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1대 29대 300. 네. 하나의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수백 가지의 작은 조짐 그리고 한 29가지의 한 중간 정도 크기의 조짐이 보이는데 이미 이 경정권의 붕괴의 조짐들은 굉장히 많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시민들이 심판해야 될 때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오늘도 여기 보면서 이 아나무인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그 보통 그 잘못된 오보라고 할 때 뉴스에서 오보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는 이제 영어로 우리말로는 오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misinformation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disinformation. 앞에 이제 mis가 붙을 경우는 이제 착오로 인한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misinformation. 이런 경우가 이제 오늘 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유포됐던 21g의 대표가 김양영 교수다. 우리가 이제 그 보도할 때 김땡 영이라고 쓰는 바람에 김양영이라 했지만 김양영이 아니죠. 그 김태영이라는 이름이고 이 사람의 배우자도 김양영 씨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배우자는 조모 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디스인포메이션은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가장 최근에 정모 씨, 우리 전임 그 대표였던 정모 씨가 지금 퍼뜨리고 있는 악의적인 왜곡, 조작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19억 를 날렸다. 후원금을 19억 원을 날렸다. 이렇게 본인이 잘 알고 빼돌렸다. 빼돌렸다라는 정보죠. 명백한 거짓말이고 전형적인 디스인포메이션입니다. 시민 여러분, 거짓과 왜곡에 속지 말고 진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까지 14,000여 명의 시민들 잠도 안 주무시고 저희와 함께 눈빛을 마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늦은 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